이재명 대통령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서울 아덱스 2025를 계기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을 만나 천무 획득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방위 의원단, 알제리 특임장관을 만난 안 장관은 국가별 맞춤형 의제로 국방 방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이 23일 계룡대에서 2025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습니다. 해군은 2030년대 후반에 3만 톤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을,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에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이펙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자주 방산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에이펙 기간 중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제안한 피스메이커 역할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자주적 방위 산업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 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서울 아덱스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알제리의 국방 주요 인사와 각각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에스토니아 장관과 천무 획득 MOU를 체결하는 등 각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방부에서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아덱스 참석에 감사함을 전하고 양국이 지정학적,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강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회담을 계기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과 이에 대한 양국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유사시 적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안제이 그집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국방위 의원단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후속 이행 계약과 잠수함 사업 등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과 한국 알제리 간 국방장관회담을 최초로 가진 안 장관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이나 인적 교류 등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K2 전차 주요 부품 300여 품목에 DQ마크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게 되면서 K2 전차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품원은 23일 서울 아덱스 2025 현장에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사에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인증 대상은 K2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 321개 품목입니다. DQ마크는 국산 방산 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정부가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기품원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수출 잠재력을 종합심사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시 해외 구매국이 정부 차원의 품질 인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DQ마크 인증을 통해 K2 수출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각 군은 첨단 과학기술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건 스마트 정예 강군 건설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대 초반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 항공기, 2030년대 중후반 전투기 협업 무인 전투기에 이어 2040년대 중후반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진보한 스텔스 기능과 소형 무장, 엔진, 양자 통신 등 완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기술 역량 고도화와 AI 파일럿 핵심 기술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고 우주 전력, 조직, 인력 확보를 통한 단계적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주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해군 역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해군력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실시간 탐지, 결심, 타격이 가능한 AI 네트워크 중심의 한국형 킬웹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을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3만 톤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은 무인기 외에 해병대 전력을 지상으로 나르기 위한 상륙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 등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부대 구조와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의 계열화와 모듈화, 상륙 공격 헬기와 고속 전투 주정 전력 등을 구축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조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정상들이 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공군 오공중 기동비행단이 이런 아찔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한 다음 날. 평화로운 분위기 속 최종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김해국제공항에선 KC-330 시그너스 앞 정차한 버스를 향해 공군 특수부대인 CCT가 공포탄을 던지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사경찰이 등장해 테러범을 진압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이 각국 정상이 대한민국의 땅을 처음 밟는 관문, 김해국제공항의 절대 안전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공중기동비행단이 항공기 피랍과 드론 테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민광군 합동항공기 사고처리 대응 훈련을 실전적으로 전개한 겁니다. 이날 훈련은 비행기에서 내린 정상이 차량을 이용해 경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해 버스에 탄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지를 신속하게 대피시킨 장병들은 곧바로 폭발물 의심물체를 수색했는데 현실감 있는 상황을 연출해 실전처럼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 주변에 침입한 것을 가정한 대비 절차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김해 공항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에이펙, 화이팅! 오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회의 전날까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성공은 마지막 2%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에이펙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펼쳐진 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은 각 종목에서 선전하며 불굴의 불사조 정신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6일차에 펼쳐진 테니스 일반부 남자 결승 경기. 부산 대표로 출전한 국군체육부대 홍성찬 상병이 김포시청 손지훈 선수와 격돌했습니다. 홍 상병은 우천으로 3차례나 중단된 경기에도 집중력과 상무정신을 발휘해 세트스코어 2대1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수사불패 정신으로 시합에 임하다 보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국군체육부대는 이제 선수면서 병사지 않습니까? 또 선수 병사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져간다면 군의 모든 그 에너지들이 좀 상승돼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기량이나 또 체력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지원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제대 후에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여러 구기 종목에서 국군체육부대 투혼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대표로 출전한 국군체육부대 여자축구팀은 화천 KSPO와의 결승에서 스코어 0대1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대표로 각각 출전한 국군체육부대 농구팀과 핸드볼팀은 치열한 결승 경기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에서 국군체육부대는 부산 대표로 땀 흘리며 부산이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핸드볼이 그동안 침체돼 있다가 이번에 상무팀이 일반부로 들어오면서 부산 시민들도 굉장히 상무팀이 들어온 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 상무체육부대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뛰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무팀이 오물해서 아마 우리 부산이 상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구슬땀을 흘린 국군체육부대는 최종 금메달 1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9개를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자유로운 영어 소통 능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육군사관학교가 글로벌 라운지를 개장해 생도 영어 능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관련 교육 현장을 백재용 기자가 담았습니다. 생도들이 모인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의 한 공간. 자세히 들어보면 자리에 앉은 모두가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난달에 개장한 글로벌 라운지의 활용 현장입니다. 생도들은 이곳 글로벌 라운지에서 세계 속의 리더로 한층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사는 생도들의 어학 학습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공간인 충무관에 라운지를 신설했습니다. 영어 수업부터 영미문화 체험, 발표 연습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생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영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연합작전에서 활동하고 싶은 활동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라운지 한켠에서는 1대1 영어회화 튜터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이 개인 공강 시간을 활용해 육사의 수준 높은 교수진과 자유롭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 능동적인 자기 개발과 어학 능력 향상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도들의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 생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고 그리고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보다 더 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학학습 활동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속에서의 생도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앞으로 확장현실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사관 생도들을 위한 교육 여건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25년 하반기 모범 군무원 격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각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 25명은 장관 표창을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군무원은 국방행정과 군수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최상의 국방태세 구축의 핵심이라며 모범 군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군 발전을 위한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21일부터 23일까지 부대 국산화개발 전시관에서 2025년 후반기 국산화개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군수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품과 유류, 물자 등 430여 개 품목과 정비 능력 개발이 필요한 6개 품목의 형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진강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운용부대 장병들의 화기별 운용 능력 향상과 실전적인 전투준비 태세 완비를 위해 2025년 후반기 공용화기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박격포 운용장병들은 공용화기에 대한 부대별 사격 능력을 겨뤘으며 사단 통제평가단의 감독 아래 사격 지휘와 관측, 조포 통합 운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초록빛 바닷물이 서서히 그 깊이를 더해 이제는 분청색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해역에 조개인물을 띄고 닻을 올린 지 이미 수십일. 지금 저는 DD 부산함의 함장으로서 공공공명의 큰 식구를 거느리고 북한군의 해상 침투를 봉쇄하기 위해 철통 같은 경계망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육중한 뱃머리에 부딪히는 하얀 물거품은 검푸른 바닷물과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를 이룹니다. 겉보기엔 지극히 평온한 항해. 바다의 젊은이들은 그 정신적인 외로움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용케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끔 유쾌한 오락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서로 웃고 즐기는 동안 어느덧 가슴 속에 서렸던 답답한 찌꺼기들은 말끔히 가시고 다시금 내일을 위한 새로운 활기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배구 경기도 또한 이채롭습니다. 공이 바다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길다란 노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하는 이 배구 경기는 비좁은 함내에서 자칫 위축되기 쉬운 장병들의 심신단련에 안성맞춤의 운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맞는 석양은 저희들 해상 근무자들이 가장 아끼는 시정어린 한때입니다. 타는 듯 붉게 물든 수평선과 뭉게구름, 이 대자연의 장엄한 광경은 아름답다는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이 충분치 못할 만큼 예술의 극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해상의 밤은 조용히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바다가 온통 어둠에 묻혀버려도 언제 어디서 침투해 올지도 모를 적에 대한 경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날카로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하달되는 작전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승조원들의 긴밀한 동작은 저의 함정으로 하여금 무적 함정의 칭호를 얻게끔 한 것이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제 조국의 영예를 넘보는 여한 적도 놓치지 않을 자신을 저는 부하들의 얼굴에서 역력히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부하들의 충천하는 사기를 고도로 전력화하기 위해 저는 함장으로서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오늘도 힘찬 뱃길을 재촉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지속되겠으며 경상 동해안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주간에 전국이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